영문왕의 상달의 노래 가요. 우리 앞에 정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1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장안의 화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천회 특집 할 때 오창석 평론가가 그러더라고. 박시영 TV에서 볼만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땐 왜 이걸 너무 재밌게 본다고 꼭 챙겨보고 있다고.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없죠. 내용들이. 예. 거의 유일하시긴 하죠. 또래에서 그걸 봐주면 제일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유시춘 지난번에 있었고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찾는 거지 그게 지금. 그렇게라도 찾아야 돼. 야, 이 방송은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내란 하면 떠오르는 세력 중에 하나가 또 내란 동조 세력들인데, 예, 태극기들. 예, 태극기들, 네. 정광훈 목사 뭐 등등. 근데 그게 그냥 거기만 머무르면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는데,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쫓아가서 시위하고 큰절하고 뭐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야,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구구정당이 됐구나. 많은 분들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죠? 그렇게 지금 먹은 것 같아요. 지들의 생존 방식은 네. 생존 가능성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 영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가서 쇼하는 거겠지 생각을 했다가 나경원이가 앞에 흰 파카 입고 서 있는 걸 보고 수도권도 있나 하고 봤더니 김은혜도 보이고 많이 갔더라고.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 꽤 많이 갔어요. 이걸 이게- 정리해서 이걸 올리셨던데 서울이 5명이 갔어. 나경원, 조은희, 김선교, 김은혜, 윤상현 수도권이 이렇게 5명. 그러니까 저도 그 심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거, 변하지 않을 거 이거에 좀 집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만큼 네.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 박관천 전 경정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 있었던. 네. 이 박관천 경정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석동훈 변호사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거야. 예. 석동훈이 지금 윤석열 그렇죠. 대리인도 아니면서 막 입장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어봤대. 아니, 지난번에 자유통일당 그 기호 2번인가로 그렇죠. 나갔어. 네. 비례대표로. 그래서 왜 그 정당을 선택했냐. 되지도 않을 거. 그랬더니 된다고 주장을 하더래.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몇십만이 모이는데 그 가족들까지 하면 이건 무조건 우리는 3% 넘는다. 그래서 의석이 생긴다. 나는 무조건 입성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 대충 숫자도 사기고 뭐 300만 모였다, 100만 모였다. 세 보면 5만도 안 돼, 3만도 안 돼. 근데 그거 막 부풀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망상증이 있지 않는 한 그런 주장을 하고 거기 모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말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황당한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네. 이게 어느샌가 국민의힘의 한물간 혹은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의 등용문, 그렇죠. 부활의 어떤 재기의 기회 민경욱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끝났나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정광훈 집회에서 열심히 목소리 높이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요. 뭐 공천을 오세훈이 받거나. 같이. 그렇죠. 오세훈 신원식이 같이.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뭔지 이게 참 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 갔었어요. 일찍 도착해서 정광훈 집회를 유심히 들었어. 예. 한 4, 50분을. 그때 특이한 게 있어요. 뭐 연합회 같은 게 있어. 장성들. 그러면 뭐 대표들이 와서 연설을 해요. 충성 막 이래. 그거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장성들 있잖아요. 군에 네. 장군이라든가 뭐 대령급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영관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그래서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이 먹고 집에 있으면 소외되고. 갈 데도 없고 여기 오면 노후해주고. 아, 이게 막 우쭈쭈 사람들 해주고 이게 신이 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뭐 도시락도 주고 막 이러잖아. 그 권위적으로 군 생활했던 사람들이 전역하고 나면은 집에서 되게 홀대받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 세상 물정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옛날에 보면 진급하려고 뭐 어거지로 야근하고 막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예.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름 계급이 좀 한 중령만 돼도 대대장이니까 지 당번병이 있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 손으로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능력도 없는 게 고래고래 악쓰면서 뭐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시키기만 그러니까 처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꼴보기 싫어. 안 그래도 나 같은 사람만 돼도 지금 집에 가서 천대받는데. 뭐야. 그게 진짜 그렇대. 그러니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그렇지. 장이 딱 쓴 거야. 자기를 알아주는 장이. 얼마나 좋아. 무대에도 세우고. 예. 신이 난 거죠. 미팅도 안 되잖아. 일당도 받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 일당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저껜가 우리 저 양희웅 선생 있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청래당 하지 말라는데 그 열심히 깃발 들고 다니느냐고. 예, 자원봉사 열심히 하죠. 그 어디 가셔가지고 들었다고 하던데 그 태극기 부대 저기 하고 친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태극기들이 많이 오는 식당 주인이라는 뭐 하여튼 그분이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자랑 삼아서 떠들고 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나눠지고 그거를 가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줄을 쓰느냐에 따라서 10만 원 주는 줄이 있고 5만 원 주는 줄이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식별하는 노하우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건 장희수 기자가 이거 패치하는데 가서 잠입 취재해서. 그래서 그분이 모르는 척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축해주면서 그러면 15만 원 주는 데는 없냐. 15만 원은 아직까지 못 받아봤자 자기들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거 현장을 잡은 게 있는데 예. YTN이 공천 헌금 돈 나눠주는 거 한 번 있지 않았어요? 예, 공천 헌금을 보도를 해요. YTN이. 그러니까 그 자유통일당 비례를 예. 돈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를 1번인가 3번인가를 주는데 뭐 7억. 이 얘기가 정광훈이랑 그 공천 받고 싶은 사람이랑 그 통화하는 게 나와요. 네. 들어봤어. YTN이 그거를 단독 보도를 해. 그러니까 정광훈이 YTN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끝나고 유튜브 기자분들 모이시라고 그래. 어디 저기 으스간 방어서 다 오시라고 그래. 그래갖고 가요.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예. 봉투를 나눠줘. 그걸 다 찍었어요. 그 봉투 나눠주는 거를. 그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 영상. 그 영상 있나요? 언론에서 방송 그대로 기사로 잘 써달라는 내용의 광고비로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니까 근데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권합이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광고비라고 하는 거고 교회 관계자가 비닐봉지에서 하얀 편지 봉투 여러 장을 꺼내 옆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 봉투를 받아 확인해 봤더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원짜리 2장. 네, 5만 원짜리 이렇게 두 장에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잘 써달라며 기자들에게 금품을 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을 수수한 이른바 유튜버들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언론인으로 등록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법령상 김영란법에 저촉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자들의 취재, 유튜버들의 취재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야, 장희수 기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러고서 후속 무슨 처벌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정광훈은 왜 처벌을 안 받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가장 진짜 황당했던 게 사랑제일교회 그 알박기 해갖고 대집행 들어갔을 때 그때 죄송합니다. 이 미친 것들 화염방사기를 만들어서 그때 막 발사하고 그랬었어요. 예. 성북구에 있죠. 네, 대집행 드론 중에 막. 동대문구 장이동. 네, 그때 제가 거기 성북구장이에요. 네, 거기 현장 취재를 갔었거든. 진짜 화염방사기를 만들어서 막 하고 이거 거의 막 부장 조직처럼 해갖고 막 그 대집행 막는다고.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거 정리되면 정광훈 깜빵 가겠구나. 근데 뭐 정광훈은 또 아무 처벌 안 그러니까 받고. 희한하게 네. 정광훈은 그렇게 제대로 처벌받은 역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뭐 들어가서 잠깐 살고 나오고 이런 적은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정도죠. 예. 정광훈 얘기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아스팔트 구가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정광훈 목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자기가 원래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단에서는 파문이 됐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교단을 만들어서 지가 그 교단의 대장이고 목사야. 그게 한국 뭐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만들었어요. 옛날에 대한내시교 장로회 뭐 그쪽에 있었죠. 예, 예수교 장로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 파 중에 하나에서 맞아, 목사 한번 잘렸어. 받았다는데 그것도 또 학력이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안양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죠. 근데 정광훈 목사 이야기하니까 빤스 목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김용민 PD가 빤스 목사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2005년이었다 그래요.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젊은 여집사 분들한테 내가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2005년에. 근데 그게 이제 널리 그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 근데 본인은 또 그걸 부인했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말한 건 아니다. 근데 뭐 현장 녹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 계속 빤스 목사라고 불리우고 뭐 빤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한대. 그 전에 다른 또 설교하고 이럴 때는 빤스는 빨지 말고 계속 입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또 했대요. 저는 가지가지 사랑제일교사 교회
현장 취재 갔을 때 충격받은 게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정광훈은 그러니까 이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다루기 힘들어요. 신도들이 아니 너무 추하고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이 이런 정도로 문제도 적당히 있어야지 김건희 수준이 되거나 정광훈 수준이 되면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발언을 소개하려도 삐 소리만 계속 넣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외면하게 되는 거지. 그냥 하지 마 이렇게. 근데 거기에 믿는 신도들은 그럼 어떤 생각 그래서 갖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니까 맨날 태극기 집회 이런 데서 보니까 그런 어떤 태극기 부류의 나이 드신 분들만 그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네. 멀쩡해요. 젊은 아빠가 와이프 손잡고 어린 딸 손잡고 일요일 아침에 설교 들으러 진짜 이렇게 와요. 정말 우리랑 아주 다를 바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예. 저는 사실 정광훈보다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냐. 아니, 우리는 그냥 다 예전에 이상하다고 뭐 생각하는데. 신천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유병헌 그 사람 나왔던 뭡니까? 뭐 거기도 그렇고 보면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정신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거기 뭐 많이 빠집니다. 전문직들도 있고 막 공무원도 그럼요. 있고 막 예. 그랬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많이 유병헌 그게 있죠. 뭐였지? 구원파다 구원파. 구원파. 예, 예. 그리고 정가훈 또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네. 유명하지. 뭐 순성 모독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러고도 어떻게 신도들이 뭔가 이렇게 최면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이게 이 사람이 원래 부흥회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 선동을 잘하더라고. 부흥사로서 명성이 있었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말도 이제 막 시원하게 하면서 나름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장경동 목사라고 또 있잖아. 예. 그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 네.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방송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옛날엔 그렇게 안 이상했었는데. 이경규가 간단가 뭐 거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말빨로 신도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러니까 그런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하고 만나야겠네. 둘이. 명태균 만나면 안 되고 내가 노후 생활에 할 거 없으면은 장경동이랑 이 정광훈 따라가서 배워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자, 근데 정광훈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내란 사태가 터지니까 그렇죠. 또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거룩한 사고를 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탄핵소추 무효 그리고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사탄에게 허락받는 것이다. 이번 이런 사고는 좌파 문화 때문이며 영적으로는 사탄이 일으킨 것으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쳐주기 차마 기사를 쓰지도 못하는 이런 발언들. 예, 거의 이런 혐오 발언. 저런 발언 앞에서 들으면 막 계란 같은 걸 던지고 싶을 텐데. 그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서 저기 그쵸. 하는 거니까. 황교안 김문수한테 물어봐야지 어느 지점이 감동적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얘기 들어가는데 어쨌든 방공이라는 껍데기를 씌워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공이라는 걸 껍데기를 씌워서 옛날에 일본 쪽이 일장기도 막 들고 그러니까 친일 혐중. 그다음에 이스라엘기도 막 미국 들었어요. 찬양하고, 예. 성조기는 뭐 기본이고 이스라엘기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가자지고 막 이런 거 터지니까 이제 이스라엘기는 차마 못 드는 모양이더라. 좀 줄었어 숫자는. 그리고 일장기도 좀 의식을 해. 이게 성조기 중심으로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가짜 뉴스 이런 거에 굉장히 현혹되기도 하고 저들이 또 앞장서기도 하고 그걸 뿌리기도 하고. 자기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광훈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거 하고 돈이잖아 돈. 제가 국힘 계열 정치인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너 정광훈 본 적 있냐? 그랬더니 본 적은 없는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야. 의원들한테. 정광훈 만나러 가는 사람들 많지. 그러니까 많대. 근데 돈 주지 만나면. 그랬더니 그치, 그 얘기 하지. 돈 주는 것 같대. 자기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도 정광훈이가 내지는 뭐 정광훈 씨가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한대요. 국힘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자기도 국힘 계열이지만 절대로 돈 주거나 뭔가 이권을 약속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인데 안 보이는 데서 앉아가지고 그놈들 그러잖아. 근데 정광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건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한 5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핵심적인 신도가 있는 세력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맞아요. 신천지 네, 맞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찍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진 거거든. 정광훈도 똑같은 거야. 거기에 후원금도 오지. 그렇죠. 자기한테 잘 보이면 합법적이니까 후원금. 그다음에 표도 오지. 그리고 막 띄워주지. 유튜브나 그런 광장에서 연설할 때 막
그 많이 비춰지니까 유튜브 등등에서.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신의 한순이, 고성국 TV니 막 배승인이 막 이런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돼 있는데 특히 후원 액수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슈퍼챗 쏘면 진보 유튜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 보내는 거 거기는 10만 원 그냥 퐁퐁퐁 터지니까. 네. 요새 또 극우 유튜버들이 돈 많이 번다더만이 이 내란 사태 이래로. 아휴, 최근에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얼마 전엔가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다 극우 유튜브가 슈퍼챗 들어온 돈 그거 차지했다는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퇴직 장성들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 꽤 있거든. 연금을 받으면서 좀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이 이쪽에 꽂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나이 먹은 사람 70, 80대. 그다음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잘 나갔다. 부동산 투기로 해서 갑자기 돈 버는 사람들. 그런 돈들은 뭐 안 아깝지. 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치인하고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컸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자유통일당 뭐 예를 들면 정광훈이가 또 국민혁명당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야 우리공화당인가 뭐 거기도 있잖아. 조원진이. 거기 붙었다가 서로 싸우고 이제 왼수가 됐고. 그러니까 막 비슷비슷해. 최신 버전이 자유통일당이지 지금. 자유통일당이지.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거기가 특히 또 박정희를 또 추앙하고 한쪽에 또 이승만을 추앙하고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 항상 무리가 빚어지죠. 21대 때는 그 사람이었지. 이은재가 여기로 와서 붙었지. 맞아 이은재. 그랬다가 기억난다. 불교 신자라는 게 발각돼가지고 제명되고. 그거는 같이 하지 못하는구나. 딴 건 몰라도. 그때 이름이 기독자유당인가 뭐 그런 거였거든. 기독자유당 있었어. 맞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 때는 이제 석동현이가 가서 국힘에서 컷오프 되니까 절로 그래서 가가지고. 옛날에 그 통일교에서 했던 가정 무슨 평화통일 가정당. 평화통일 가정당인가 뭐 이런 정당 만들었잖아요. 통일교 쪽에서 후보 다 내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력이 없는데 전국 단위 선거에 뛰어드는 정당들이 있어. 아니 사실상 사회비종교 집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허경영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병들어 있는 현상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놈들이 일정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자만 이준석이도 비슷한 류고 그런 거잖아. 그 특정한 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자극적인 얘기 해가지고 그걸로 끌어모으는 이게 이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병적이라는 증거인데 이번에 하여튼 이 싹 쓸어야 돼. 이번에 싹 한번 쓸어야 다 돼. 쓸어내야 됩니다. 정말. 뭐 장인수 기자는 구구 세력들 아스팔트 이 태극기 부대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몇 가지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 그 분야들이 있는데 대충 어떤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 다 답이 나오고 제가 잘 몰라도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사회적 의견이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 근데 도대체 극우는 볼 때마다 이제 이 아스팔트 태극기들을 볼 때마다 답이 없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이제 혐오를 불러 일으켜서 어떤 특정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하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 사법적으로 단죄하기도 어렵고 논리적인 토론도 불가능하고 인간한테 새겨져 있는 그 짐승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인 차원에서 지금 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있던 외국인들 혐오하고 우리나라 치면 호남을 혐오하고 약자들 짓밟고 그렇지. 그 평등과 반대되는 반평등주의자 이런 색채를 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을 혐오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신나치 이런 흐름들이고.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선진국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다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주고 위험한 거라고 언론들도 선을 다 긋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보수 진영 여기랑 몸을 섞어버렸잖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게 마치 옳은 것이고 이게 선인 것처럼. 그리고 막 뭐랄까 폭력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악마화해서 때려 죽이게 할 놈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똑같이 그렇게 재단하거든. 우리 주장과 반대되는 놈들은 다 악이고 죽이게 할 놈. 이재명 악마와 똑같거든.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껍데기는 반공을 씌우고. 국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보면 국수주의자 같지도 않아. 원래 국우는 국수주의자인데 이승만이나 이런 애들 봐봐 다 도망가기 바쁘잖아. 전쟁을 하면. 아니 그리고 뭘 무조건 뭐 일본한테 퍼주고 미국한테 퍼줘야지. 그러니까 뭐 일관성이 거고. 없어. 국수주의자도 아니야 국우가. 힘센 놈들한테는 아부하고
그렇죠. 딱 찰뚜처명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으로 이제 명명이 되겠지만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해 토호 매국 세력이다. 토 매우. 난 좀 적절한 표현 같던데요. 토호 매국 세력.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딱 마인드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항상 힘에 굴종하고 그렇지.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러면서 토 매국 세력. 그러니까 이제 성조기 들고 나오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번 내란 사태 때는 성적이 들면 안 되는데 미국이 지금 빨리 윤석열 끝장내라고 계속 시그널 주고 매일 메시지 주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믿고 있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어 왜? 트럼프도 안 하지. 그 전에 끝나. 20일 전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윤석열이 믿고 있는 건 딱 하나 같아요. 새해 되면 자기 운이 풀린다고 누가 그랬다며 몇몇이. 그래서 일단 구정 설날까지는 버티자. 그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정광훈 세력과의 지금 어떤 연관성 그리고 거기에 포위되어 있는지 그 얘기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태극기 집회 찾아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장인수 기자는 어떤 정치인이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작년에 신나게 이제 기사를 썼던 게 이제 신원식. 신원식. 제가 뭐를 발굴해서 이제 알렸냐면 세상에 붕짜자 붕짜. 그렇지. 그거 제가 발굴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 있나? 그렇구나. 예, 붕짜자 붕짜가 숨어 있어 어디 유튜브인가에 있었죠. 근데 이제 수면으로 안 오르고 있다가 신원식의 참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찾았어요. 근데 이제 붕짜자 붕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다. 그때 신은식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국방부 장관 될 때. 청문회 하면서. 작년 말이 아니구나. 재작년 말이구나 벌써.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 됐을 때 그때 신원식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영상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 내려면 붕짜자 붕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한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입니다. 2016년 촛불은 반역입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려고 했는지. 꼴통. 진짜 첫 때만 해도 신원식이 가장 꼴통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위에 김용현이라는 괴물이 또 있더라고. 그 위에 또 윤석열이 있었고. 신원식이가 수방사령관 출신이거든요. 수방사령관을 할 때 병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승만이가 있었던 그 이화장이라는 데 있잖아. 대학로에. 거기를 순례를 시키고 그랬었어요. 수방사 전병력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구만. 박지만이 동기거든. 저게 37기. 박지만이 동기인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눈에 띄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그 4개를 달라고 용을 쓰다가 안 됐죠.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저게 이제 원래는 쿵짜작 쿵짝이잖아요 보통. 근데 아무리 들어도 쿵짜작 쿵짝이 아니라 붕짜작 쿵짝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회의를 했어요. 쿵짜작 쿵짝으로 할 거냐 붕짜작 붕짜로 할 거냐. 바이든 날리면 사태인데.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봐라. 들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붕짜작 붕짜. 부장이 마지막까지 붕짜작 붕짜가 맞는 거지. 그 뒤로 뭐 신원식 쪽에서 뭐 액션이 없었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은 어떤 정치인이 생각납니까? 태극기 부대에 얹혀가려고 했던 정치인 중에.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죠 뭐. 황교안이 가장 극렬한 그런 거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황교안, 김문수, 오세훈 3대장 아니야? 한번 차례대로 볼까. 황교안이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야. 당대표. 황교안 대선 후보 이야기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황교안이. 그리고 뭐 황교안이 그 스펙이 괜찮았잖아요. 기독교에다가 뭐 황교안 한참 띄울 때 뭐 여러 얘기가 들렸었거든. 자, 황교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막혔죠? 오래 고생하셨죠?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저게 태극기 부대에 국회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 격려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전만 해도 저렇게 당대표급들이 막 나서서 저러지는 않았잖아요. 태극기 부대. 간헐적 정치인들은 있었지만 급이. 거기 또 이 태극기 부대에 가장 지지받는 정치인 김문수예요. 김문수 잘 아시겠지만 내란죄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 일어나서 그 사과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안 일어나는 유일한 장관이 바로 김문수예요. 국무위원이. 자, 국무위원 김문수의 과거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을 다루고 북한하고 또 무슨 공작을 주고받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대국구 애국 시민들과 국회가 손을 잡고 이 청와대에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김일성주의자를 몰아냅시다. 저기 2018년 발언입니다. 3월 달에. 2017년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5월 달에 있었으니까 이제 1년도 안 된 시점에 저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참모했던 최강욱 의원이 사상 검증해야 한대. 김일성 지지자들. 2018년 3월에는 아니었네, 안타깝게도. 그래. 피해 나갈 수 있구나. 2018년 9월부터였네. 야, 김문수 근데 어떻게 저렇게 횟가닥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하지? 전두엽이 이상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권력력이 많았던 사람이죠. 저 사람이. 권력력이 남다르게 강했던 사람이고 유시민 선배가 가장 오랜 세월을 봐왔고 가깝게 지냈고 해서 저는 그 양반 분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노동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저 사람이 네. 그랬잖아요. 한때 선호령 김문수가 참 전설적인 투사였는데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목표를 승리에다가 두니까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가서 붙는 거다.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 약간 자기가 대장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꼭 1등을 해야 한다. 우두머리가 돼야 한다.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김문수 보면? 밑에 들어가서. 생긴 게 저게 카리스마 있게 안 생겼잖아요. 목소리나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나가. 근데 스스로야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또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80년대에 했다라는 게 상당히 또 그런 추앙을 받을 때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나쁜 놈이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YS를 봤단 말이야. 변절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머릿속에는 저는 YS 모델을 늘 꿈을 꾸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런 정도의 과거 청년 시절에 그렇게 노동운동도 했고 이러니까 민주 세력의 표를 일부 땡겨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나요. 방송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계속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그렇게 계속 선거에 나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김문수가 그때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요. 그 김문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이제 연출진이 어떨 때 도지사로서 보람을 느끼냐. 되게 그런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모범답안 같은 게 제가 평소에 구상했던 정책을 그렇죠. 내가 이걸 실현해가지고 뭔가 결과물로서 도민들이 뭐 조금 더 뭐가 삶이 나아진다거나 뭐 아니면 도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때 뭐 칭찬을 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답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김문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 예산이 집행될 때 자기가 사인을 해야지 나가는데 그 사인하는 순간이 너무 짜릿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김문수의 그 본 마음이나 속성을 알겠더라고. 우리 김문수는 보통 1, 2분 통화할 때 관등성명 뭐요? 나 도지사인데. 그전에는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쇼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민생행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까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된 게 오세훈이에요. 잊지 말자 오세훈. 오세훈의 2019년 테이크 집회에 나가서 발언한 걸 들어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이 인간. 앞으로 분명히 무슨 일을 일으키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중증 치매 환자 녹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견한다. 쓰레기가 저게 진짜 뭘 헌정주의를 했던가. 정말 진짜 네. 오세훈. 한때는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보수 정당에서 승부하던 정치인들이었는데 다 이미지였던 거죠, 다. 심지어 민변 출신이야 오세훈이가. 아, 또 민변 출신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한데. 나는 진짜 오세훈법 때문에 열받아갖고 지구당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돈 먹는 하마 방지하기 위한 그 의미는 알겠지만 지구당을 그렇게 없애고 합동연설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 시인들 중에서 그 괜찮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합동연설을 통해서 운동장에서 옛날에 했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진짜 울림을 주고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통로였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돈 먹는다 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거든. 오프라인은 하지 말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 선거법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데 지금 보니까 대선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기 대선 벌어진다고 예상하고 지금 자꾸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자기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국힘 내에서도 사실상 버려졌는데 정광훈이 타고서 살아난 게 김문수가 대표적이고 김문수를 사실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광훈 윤석열이가 지금 살려가지고 저렇게 한 거고 오세훈이도 지금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어 나와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내부적으로도 오세훈이는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를 꿈꾸려면 그래도 의원 중에 오세훈 계라고 하는 게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김재섭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움직인다는 거고 이재호가 좀 돕는다고. 아니 원래 저 이준석이하고 제휴했다는 얘기가 제일 컸죠. 네, 한동훈은 그렇죠. 아니 이준석이하고 오세훈이가 제휴했다고. 과거에? 네. 지금은 아니 그렇게 둘이 제휴해서 한동훈을 견제한다고 했었지. 근데 이준석은 여기까지. 오세훈 지금 알로 볼 걸. 지금은 아니지. 안 되죠. 알로 볼 거예요. 서로 욕심이 많아서. 오세훈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한강 뭐 하는 거에 집착하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여기도 역술인이 뭐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로 너는 된다 물로. 아니, 멀쩡한 한강 좀 가만히 놔두지. 뭐 자꾸 거기서 뭘 한다고. 그때 서울에 물난리도 났었잖아요. 강남에. 그렇죠. 사거리가 막 다 막 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이돈이라는 소리 들은 거잖아 그때. 근데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왜 눈물 흘리면서 쇼했을 때 명태균권 한참 시끄러울 때 수상택시 뭐 어쩌고 배 만들었다고 할 때 그거 다입니까 지금? 그때 그거 만들어서 곧 띄울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배도 띄운다 그랬어. 아니 근데 그게 수상택시가 배잖아. 그 업체가 그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그거를 해서 다 해가지고 보도되고 했잖아. 그랬잖아요. 하여간 복잡해 여기는. 복잡하고 저는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선에 뛰어들고 서울시장도 빨리 선거해서 서울시장도 빨리 뺏어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거 기억나시죠? 김재원 최고위원 나갔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옷 벗었잖아요. 김재원이. 과거에 5.18 발언 때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광훈이 우파 창화통일을 한다. 이 얘기도 굉장히 그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타격이 컸었는데 김재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기는 사실 운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은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통일을 해서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말.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기억나네요. 저기 한 개는 아마 미국인가 어디 가서 한 발언이죠. 제 기억에 그랬던 모르겠어요, 것 같은데 잘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원희룡도 있었어요. 원희룡 거짓말 논쟁. 거짓말했지. 자기는 정광훈 안 만났다고 했다가. 네, 기사가 떴었죠. 저 기사가 결국은 대기실을 찾아갔다. 자 전부 다 저거 나오는 놈들 다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 원희룡 요새 어디 갔어? 원희룡 내란 사태 이후에 오세훈이 사라졌잖아요. 조용하더라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광팬들 지지자들은 배신감 느낄 거야. 그렇겠죠. 윤석열 덕을 얼마나 많이 봤어. 그러니까. 원희룡이. 근데 이제 그나마 원희룡이 조금 머리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오세훈이는 이 판에서 나는 아스팔트 빼고 나머지 이거를 노리고 있겠지 지금. 그 원희룡이 법인카드 그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서. 오마카세. 야, 진짜 원희룡 제대로 근데 뭐 저기 처벌도 안 받았죠. 아, 그럼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저쪽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아니 제가 이제 매불쇼에서 이재호 전 장관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매불쇼에서 이재호 전 장관이 가장 놀림을 많이 받은 게 왜 정광훈하고 같이 다녔냐. 이거 갖고 자기도 머리 극적극적 자기는 뭐 장누니까. 근데 아무튼 이재호 전 장관도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고 그런 일이 있었죠. 2019년이었죠. 문 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를 정광훈하고 이재호가 같이 개최했다 해서 저 논란이 됐었고요. 한동안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이재호 씨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뜬 게 많이 나오는 게 윤상현이에요. 큰절. 그리고 또 한남동 집회도 참석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죄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탄핵 겸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정작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쭉 봤는데 나경원은 없었나요? 난 기억은 잘 안 나네. 발언한 나경원은 정광훈하고 있는 데는 못 봤죠. 잘 기억이 잘 안 나죠. 나경원은 일본 그 행사 간 거. 자위대 행사인가. 자위대 행사. 그게 논란이 됐었죠. 일찌감치 열심히 다녔었죠 옛날에. 나경원은 확실히 5년째 지금 재판이 5년째 됐는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러네요. 아직도 그것도 처벌을 안 받고 있죠. 예, 참 그러니까 남편이 저쪽 판사라 그러나? 글쎄요. 뭐 아무튼니까 저쪽은 무슨 잘못을 해도 이런 식으로 다 봐주고 빠져나가고 넘어가고. 예. 그 얘기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있잖아요. 예. 당원들이나 지지자 분포를 볼 때 이런 구구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당원 중에? 네, 당원. 국민 중에가 아니라? 네, 당원 중에. 당원 중에 최소한 50%는 되지 않나? 50%나요? 좌우하잖아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아. 저기서 뭐 선거할 때마다. 네. 그쪽 세력이 먹잖아. 그럼. 그러니까 한 적어도 30-40% 확고하고 걔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50-60%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하고 다니지. 반도 안 되고 뭐 큰 영향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저렇게까지는 못해. 안 몰려다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 보면 국민 전체 100으로 보면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라파나모도 지지할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머지 한 국민의힘 또 한 15% 정도는 구구 정도는 아닌데 이제 뭐 시장 보수에 좀 가까운 세력들 있잖아요. 네. 돈 좀 벌게 해달라. 뭐 아까 그런 쪽이고 이념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덜한 사람. 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방공 뭐 이승만 박정희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죠. 저거는 일본 숭배하고. 그 사람들 한 많으면 15% 적으면 한 10%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당원은 거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보수정당이냐 아니면 구구정당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구정당화 됐죠. 그리고 저는 이 앞에 이 정치인들의 저는 발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 더러운 거래를 정치인들이 좀 지금도 하겠지만 직접 많이 했었는데 다 직접 봉투 받고 직접 오더 내리고 가서 조직 이렇게 해서 자기가 봉투 뿌리면서 선거운동 하게 하고 이거를 이런 극우 정강훈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대리? 외주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정강훈이랑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다 조직화돼 있으니까 표도 오고 돈도 마련하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옛날 보수 정당이 이게 이제 박근혜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되면서는 그냥 완전히 구구화된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금의 모습을? 어떤 세력이 이제 이렇게 준동을 하다가 세상이 좀 나아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뒤처지는 세력들이 이제 소수로 고립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나 생각의 발전에 비춰봐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국힘을 지지하고 그쪽에 모여 있는 셈인데 국힘이 집권할 때마다 지금 항상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다 감옥 가고 뭐 총 맞고 죽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이 점점 이제 민주화가 돼 가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되는데 자기들끼리의 어떤 결속력을 더 강화시키면서 동종복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유기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암이 된 거지 암. 그렇죠. 외부하고는 전혀 소통을 못하고 자기 증식에만 신경을 쓰면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숙주인 이 사회나 공동체는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렇게 돼버린 그 모습이라서 저는 뭐 길게 봐서 저 집단에게는 미래가 없고 특히 이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그 본질이 유감없이 폭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도려내야 될 시점이 왔다.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어쨌든 보수를 혁신할 국민의힘을 혁신할 기수가 없잖아요. 깃발을 들 만한 사람이. 이게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윤석열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들어와서 다 죽였거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부적인 정적들을 다 죽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유승민 죽였죠. 그 다음에 이준석 죽였죠. 그 다음에 또 뭐 안철수도 죽였고 나경원까지도 죽였고 한동훈 죽였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약간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약간 이견 있는 놈들 용납을 못했거든. 자기 꼭두각시 같은 애들만 다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비대위 당대표 계속 바뀌고 그리고 지금 와서 깃발을 들 만한 보수를 바꾸겠다 혁신하겠다라고 대놓고 깃발을 들 만한 인재가 없어. 이준석은 이제 밖에 있고 유승민은 이미 사실은 당내 세력이 씨가 말랐고 배신자 아이콘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평판연구소인가 뭐 고성국하고 거래하는 거기가 무슨 윤석열의 지지율 40%는 어쩌네 나왔을 때 고발당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웃긴 게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냐 김문수가 1등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함을 넘어서서 나쁘다는 게 그 와중에 홍준표는 윤석열 찬양하면서 그 틈을 보고 계속 살아남으려고 했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지. 홍준표는 정말 노인네 곱게 나이 먹어야 하는데 참 그 노인네 참.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도 그렇고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공식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어느 순간 이제 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차기 권력으로 주자로 서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 정당은 어느 순간부턴가 그걸 하면 안 되는, 못하는. 그러니까 홍준표도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이랑 대립각을 계속 세웠으면 지금 보수 진영에 꽤 괜찮은 주자가 돼 있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거기서 90도로 고개 수그리고 앞장서서 막 보수적인 목소리 내고 뭐 이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원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극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하고 척을 지려면 나머지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자기가 당원 가입 운동을 펼쳐야 하거든. 내가 국민의힘 바꾸겠습니다. 수권 정당 체질로 그리고 합리적 보수 세력을 바꾸겠습니다.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외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하거든. 깃발을 들려면. 그런 용기가 없는 거야.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국민의힘 내부만 보면 엄두가 안 나지. 태극기가 또 완전히 잠식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장 열받은 게 내란 옹호정당 이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지키겠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뭐 등등 쭉 있잖아요. 저 대구 경북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게. 부산 울산 그러니까 영남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나경원 조은희 윤상현 김선교 김은혜 5명이나 수도권이 있고요. 충청 강원도 있어요. 강승규 장동희 엄태영 이철규, 유상범. 그러니까 강승규하고 이철규는 그렇다 쳐. 장동혁이하고 엄태영이는 유상범이도 그렇다 치고 장동혁이는 한동훈이 따라다니던 놈이고. 그래 배신 땡겼잖아요. 저거는 애초에는 저 박범계한테 가가지고 웃음 팔면서 박범계 대전시장 나가면 지가 그 자리 하겠다고 민주당 기웃거리던 놈이에요. 누가? 장동혁이가 원래. 엄태영이는 저거는 또 저 제천시장 출신인데 일용계로서 개혁적 보수라고 저거 하고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엄태영 아들이 자기한테 가장 그 천연 같은 아픔이 아버지가 국힘이라는 거라고 왜 엄태영 아들이. 최근에 그 얘기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근데 내가 의원할 때 봐도 엄태영이 그래도 좀 국힘 것들 중에는 사람 같은 축에 속해요. 그래요? 근데 저희 가서 끼었더라고. 그러니까 얼만큼 저것들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지를 나는 느끼겠더라고. 우리 염태영 민주당 국회의원 수원시장 거기는 아는데 저 엄태영은 이름만 들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저게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 코가 깨인 거 아닐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할 게 저거밖에 없고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게 측은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고맙지 뭐 저렇게 해서 이제 순도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을 이거 처벌해야 돼요. 김은혜가 그리고 입건해야 돼. 김은혜가 좀 늦게 도착해 욕 좀 얻어먹었다면서요? 늦게 갔다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꽃보지게 있었던 김은혜. 김은혜는 나름 쌍욕 많이 먹었잖아 윤석열이한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내란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법치를 완전히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법원조차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게 지금 검경 합동 정당이잖아요. 검경군. 근데 저것들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이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줄 데가 없어. 써먹는 도구로만 활용을 하지 그걸 지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2차 체포영장 이제 발부돼서 들어갔을 때 또 저들이 오면 지금 현행범으로 다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해서 드러내야지. 원래 할 수 있죠. 그 정도 결기가 있을까? 봐야지. 오면 좋겠어.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초창기부터 경찰 특공대를 빨리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경찰 특공대를 집어넣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의 기본, 정치의 근본이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헤아리고 어루만지고 보듬고 보살피는 이게 이제 위무잖아요. 이게 현대 정치에서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범죄자잖아.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 불안함을 위무하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범죄자, 저 범죄 세력을 그에 맞게 합당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심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위안받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장이 어떻게 했어요? 공소나에 가서 소환장인데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아유 왜
전달 못한다고요? 아 예. 이러다가 체포 가서도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상처받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경찰 특공대가 모습을 현장에 드러내고 꼭 투입 안 하더라도 확성기 갖다 놓고 무기 버리고 투항해라. 니네 다 검거하고 체포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아 국민들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쟤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이가 판사로 살다가 변호사로 살면서 돈 꽤나 벌어가지고 지 마누라까지 무슨 운전기사로 등록해놓고 세금 빼먹고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거칠게 맞서고 갈등 속에 있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 하나 보신하고 욕 안 먹고 그냥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안온한 삶이지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회사도 다녀보고 저 회사도 다녀보고 뭐 여기 회사에다가 또 사표도 여러 번씩 내고 막 온데 다니면서 또 난리치고 이러는 사람하고는 애초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체계가 달라요. 쟤들을 많이 겪어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서 보자면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네 모범생이네 평가받고 담임 선생한테 반장으로 임명받고 이런 애들이 선생한테 대드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생님이 또 잘해주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막 챙겨서 뭐도 그렇지. 해주고 하잖아.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옛날에 못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선생한테 뭐도 집어던져 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덤벼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반 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 정말 반에서의 그 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인기 정말 확립이 돼. 근데 그거 딱 한 끗 차이인데 그쵸. 그거를 못 한다고요. 못 하고 내가 나중에 무슨 조직 생활할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회의 때마다 그 개소리하고 쓸데없는 거 어차피 띄워놓고 글자 보면 다 아는 거 그 시간 때우느라고 막 하잖아. 브리핑 한다고 그러고 하면 그 꼴 보기 싫어서 아니 이거 다 아는 거 뭐라고 하냐고 막 내가 행판 치고 필요한 얘기를 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준비한 쪽에 당황해가지고 정회를 하거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다음 이제 이거 다시 개의되면 내가 진짜 필요한 얘기 그동안에 불만이 있었던 얘기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와가지고 야, 이것도 문제였는데 우리 저거 그것도 좀 얘기해 저것도 그건데 이것도 좀 얘기해 그럼 네가 해 그러면은 아이 나는 좀 그렇고 넌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네가 그냥 해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그거 모습이자 문화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윤석열이 잡으러 가는 거는 무슨 뭐 검찰놈들은 지금 뒤에 숨어가지고 팔짱 끼고 웃고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잡으러 가는 것도 해본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하물며 그 저기 거의 뭐 주폭하는 놈이나 지금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깡패를 잡으러 가는 일인데 저거를 평생 쟤들이 생각을 해봤겠냐고. 쟤네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란을 옹호하고 법치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법원의 권위, 영장에 도전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친일. 아까 매국 세력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거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한 거를 인정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5.18, 뭐 4.3 다 기념일로 책정하고 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놈들 5.18 폄훼하고 뭐 이런 것도 끊임없이 쏟아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반성이나 인정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구 세력이 완전히 국민의힘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 정당은 해체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가 제가 초반기에 이제 답이 없다. 기자 생활 이제 20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번이 진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번이. 맞아요. 이번에 내란이랑 몸을 섞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단죄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독일에서 나치 세력에 대해서 대하는 그 대접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확립해 나가야 돼요. 이 구구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존재,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 우리가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로. 예. 그러니까 사실 저들이 국민의힘 쪽이 분화되는 게 맞는데 그쵸.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블록을 가지면서도 합리적 보수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돼. 사실은. 그게 현실적이야. 지금 보면 저쪽에 뭐 이준석 기댈 건 없죠. 기댈 거 없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이제 뭐랄까 정치적으로 조금 합리적인 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 연합정치 이런 게 구현돼야지 사회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진보당도 좀 영역을 키워야 하고 뭐 기본 진보 정당이 우리 저 뭐죠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다 있잖아.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민전선 뭐 이런 데가 유럽도 지금 극우정당 바람들이 좀 막 불지 않습니까? 트럼프 이래로. 그럼 그럴 때 그쪽이 약진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과 극우정당이 손을 잡으면은 내각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연립정부를 이길 수가 있는데 절대 우파 내각이 손을 안 잡는다고. 그러니까요. 안 되죠. 차라리 좌파 정당하고 3인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연정을 하지.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프랑스에서는 표현하기를 공화국 방벽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방벽을 성체를 쌓아야 된다. 저놈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저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방벽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구구 세력들 쭉 짚어봤는데, 아니 최근에 이명수 기자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장인수 기자 칭찬을 하면서 둘이 친하잖아요. 친하지. 그래서 박시영 TV 나오라고 그랬더니 장인수 기자하고 꼭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이명수 기자가 누구랑 같이 다니더라고. 의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 아니면 저예요. 아무튼 참 재밌더라고. 이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은 게 남산에 하얏트 있잖아요. 예매를 하러 갔어, 객실을. 객실 예약을? 예, 객실 예약을. 왜냐하면 지금 고양이 TV가 촬영을 했잖아요. 고양이 뉴스가. 남산 하얏트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저 한강뷰 쪽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서울의 소리도 이명수 기자도 그걸 하고 싶어서 자기가 호텔 예약을 안 했으니까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잡아야 되는 호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호텔을 직접 방문해서 프런트에서 그 방이 있냐,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없어 보였나 봐. 거절을 당했어요. 하얏트에서요? 네. 방이 다 없다는 거야. 일주일 내에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다는 거야. 돈 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이 그래도 한 50만 원 되는데 하시겠어요? 그래갖고 네 주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매니저 좀으로도 가더니 없대. 뭐 취재지는 걸 알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나 보다. 그래갖고 와서 인터넷으로 예매했더니 인터넷에서 방 허벌나게 많은데 뭐가 방이 없어. 그래갖고 최근에 이명수 기자랑 같이 호텔 예약하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아니 별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그거 보도해야 되겠다. 하얏트의 이 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뭐 그때는 왜 이럴 때 이명수 기자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아. 두 분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자, 오늘 뭐 구구 세력, 이 아스팔트 이 세력들과 국민의힘 세력들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사례들을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졌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방송이 얼마나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한 번씩 다 살펴보니까 새록새록 나네. 맞아. 그놈이 그 말을 했었지. 기억이 납니다. 특히 최근에 다시 대선 때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 오세훈 잊지 말자. 오세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